안녕하세요. 다이브나우 코리아 샘강사입니다. 오늘은 레크리에이셔널 다이빙에서 감압 다이빙 대처 방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살펴볼 내용은 레크리에이셔널 다이빙과 감압 다이빙, 그리고 감압 다이빙 전환 시 일반적인 대처 방법, 그리고 다이브 컴퓨터 표시 내용 부분들 설명드리고, 그 다음에 제가 가지고 있는 컴퓨터가 순토 다이브 컴퓨터여서 순토 다이브 컴퓨터를 이용해서 감압 다이빙에 대한 시뮬레이션 해보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겠습니다. 우선 레크리에이셔널 다이빙과 감압 다이빙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압이란 체내에 쌓인 질소를 배출해주는 과정을 말하고, 이것은 테크니컬 다이빙에서 필요한 과정이지 레크리에이셔널 다이빙에서는 감압이란 절차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즉 레크리에이셔널 다이빙은 무감압 다이빙, 무정지 다이빙이기 때문에 별도로 감압 절차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 무감압, 무정지 다이빙이라는 것은 감압을 하기 위해서 정지가 필요 없다라는 이야기가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스쿠버 다이빙을 진행을 할 때 다이빙을 진행한 다음에 출수를 할 때까지 안전한 상승 속도 내에서 정지를 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상승을 해서 출수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보통은 보수적으로 더 안전하게 다이빙을 하기 위해서 5m에서 3분간 안전정지를 수행하고 있는데, 이게 바로 권장 안전정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버디나 팀에서 이제 분리되는 경우에 특별히 별도로 협의를 하지 않는 한은 일반적인 프로토콜을 따르게 되는데요. 그게 이제 1분간 제자리에서 기다린 다음에 서서히 상승해서 수면에서 만나는 것이 일반적인 프로토콜입니다. 이 경우에는 권장 안전정지 5m에서 3분을 수행하지 않고 올라가는 것이 일반적이고요. 왜냐하면 만약에 5m에서 3분 안전정지를 하고 올라가게 된다면 그 사이에 조류에 떠내려가서 수면에서도 버디 또는 팀을 찾기가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5m에서 3분간 권장 안전정지를 하지 않고 올라갔다 하더라도 이것은 권장 안전정지이기 때문에 룰을 위반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감압 다이빙은 레크리에이셔널 다이빙의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무감압 한계 시간 내에서도 충분히 여유를 둬서 다이빙을 진행해서 감압 다이빙의 경우를 만들지 않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서 레크리에이셔널 다이빙 중에도 감압 다이빙으로 만약에 우발적인 실수로 전환되는 경우에 대처 방법에 대해서 알고 있으면 여유롭게 대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좋습니다. 감압 다이빙 전환 시 일반적인 대처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레크리에이셔널 다이빙에서는 감압 다이빙을 계획하고 진행하지 않기 때문에 감압 다이빙으로 전환되는 경우는 대부분 우발적인 실수로 전환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다이빙 프로파일에 따라서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무감압 한계 시간을 계획하고 초과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많이 초과하지 않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 간단한 절차를 통해서 출수를 진행하게 되고요. 감압 다이빙으로 전환된 것을 알아차리는 즉시 우리는 일반적인 감압 수심인 5m 부근으로 정상 상승 속도, 순토 컴퓨터 기준으로는 분당 10m입니다. 본인이 착용하고 있는 컴퓨터에 적용되어 있는 상승 속도, 즉 순토 컴퓨터에서는 분당 10m 기준으로 상승을 시작합니다. 이때 너무 느리게 상승을 하는 경우도 사실 조금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왜 그러냐면 깊은 수심에서 우리가 실제적으로 감압이 시작되는 그 구간이 있습니다. 그 구간을 우리가 바닥 수심이라고 부르는데, 그 바닥 수심 구간을 통과하기 전까지는 체내의 질소가 계속 쌓이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감압이 되는 것보다는 내 몸에 질소가 더 쌓이게 되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너무 늦지도 너무 빠르지도 않게 상승 속도를 준수해서 상승을 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이렇게 상승 속도에 맞게 상승을 진행해서 5m 부근에 도달을 하면 다이브 컴퓨터에서는 의무 안전정지라는 것이 시작이 됩니다. 그 의무 안전정지에 표시된 시간을 모두 마치게 되면 또다시 이제 권장 안전정지 시간이 나타나게 되고요. 우리는 권장 안전정지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이제 수행하지 않으셔도 되지만 보수적으로 진행을 하기 위해 권장 안전정지까지 모두 마친 후 출수를 하면 감압 다이빙으로 전환되었다 하더라도 안전하게 출수를 하실 수 있게 됩니다.
지금부터 순토 다이브 컴퓨터를 기준으로 레크리에이셔널 다이빙에서 감압 다이빙으로 전환되는 경우 어떻게 안전하게 출수할 수 있는지를 시뮬레이션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뮬레이션은 필리핀 말라파스쿠아의 모나드졸 포인트에서 환도상어를 보기 위해서 29m까지 다이빙을 진행한 다이버가 무감압 한계 시간을 실수로 초과하여 감압 다이빙으로 전환이 되었는데, 컴퓨터가 알려주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다이빙을 마칠 수 있었던 상황을 가정에서 만들어 보았습니다. 자, 그럼 다이버 입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이버 하강을 진행하겠습니다. 순토 다이브 컴퓨터는 무감압 한계 시간을 두 자리까지만 표시할 수 있어 최대 표시할 수 있는 무감압 한계 시간이 99분입니다. 짝대기로 표시되는 경우는 무감압 한계 시간이 99분보다 많은 경우이기 때문에 고장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조금 더 하강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조금 더 하강을 진행하자 무감압 한계 시간이 표시되기 시작하였고, 수심이 깊어질수록 시간이 줄어드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재 다이버가 29m 지점까지 하강하였고, 컴퓨터에 표시된 무감압 한계 시간은 13분입니다. 해당 수심에서 13분을 초과하게 되면 감압 다이빙으로 전환되기 때문에 이 시간이 초과되지 않도록 모니터링을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이 다이버는 환도상어를 구경하느라 무감압 한계 시간이 0분이 될 때까지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사실 이렇게 0분이 표시된 경우에도 아직까지는 감압 다이빙으로 전환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즉시 조금이라도 상승을 진행한다면 감압 다이빙으로의 전환을 막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시간마저 초과되면 감압 다이빙으로 전환이 되고 다이브 컴퓨터에 여러가지 알람이 표시되기 시작합니다. 감압 다이빙으로 전환되게 되면 실링, 스탑, ASC 타임 아이콘이 표시되게 되고 실링 수심, 그리고 상승 화살표, 그리고 상승 시간이 표시되게 됩니다. 실링은 상승 한계 수심을 말하며 이 수심보다 낮은 수심으로는 상승하시면 안됩니다. 그리고 상승 한계 수심으로부터 1.2m 아래 구간까지가 최적의 감압 구간이 됩니다. 보시는 예에서는 3m에서 4.2m 구간이 최적의 감압 구간이 됩니다. ASC 타임은 분당 10m로 상승하는 데 걸리는 시간과 감압 시간 등을 모두 합친 수면까지 도달하는 데 걸리는 총 예상 시간을 말합니다. 표시된 상승 시간을 참고하여 수면에 도달할 때까지 공기가 부족하지는 않을지 체크하는 등 전반적인 출수 계획을 세우는 데 참고하시면 됩니다. 예시에서는 바로 상승을 시작하는 경우 수면에 도달하는데 9분 정도의 시간이 걸림을 예상하시고 남은 공기를 체크하여 출수 계획을 세우시면 됩니다. 컴퓨터에 상승 화살표가 표시되게 되면 즉시 상승을 시작하라는 의미이므로 동료와 상승 사인을 주고받은 후 최적의 감압 수심 구간까지 즉시 상승을 시작하셔야 합니다. 이때 서둘러서 상승을 하지 말고 순토 컴퓨터 기준으로 분당 10m의 상승 속도를 준수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너무 느리게 상승하는 것 또한 체내의 질소를 계속 쌓이게 할 수 있는 행동이기 때문에 적절한 상승 속도를 지키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화면에 상승 화살표가 표시되고 ASC 타임이 깜빡거리는 의미는 아직 바닥 수심 구간 아래에 있다는 의미이며, 이 말은 아직 감압이 진행되고 있지 않다는 의미가 되므로 정상적인 상승 속도로 계속 상승을 진행하셔야 됩니다. 상승을 진행하다 보면 상승 화살표가 사라지고 ASC 타임이 더 이상 깜빡거리지 않게 되는데, 이 의미는 우리가 바닥 수심을 통과했다라는 의미가 되며 이때부터 실질적으로 감압이 시작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감압이 시작되었다 할지라도 최적의 감압 수심 구간보다 느리게 진행되기 때문에 해당 수심에 머무르지 말고 지속적으로 상승을 진행해서 최적의 감압 수심 구간에 들어서는 것이 좋습니다. 적정 감압 수심 구간에 들어서게 되면 컴퓨터에 모래시계 모양이 표시됩니다. 이 수심 부근에서 오른쪽에 표시된 시간 동안
의무 안전정지를 필수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실수로 상승 한계 수심보다 낮은 수심으로 올라가게 되면 다이브 컴퓨터에는 에러가 표시되고 하강 화살표가 나타납니다. 즉시 상승 한계 수심 아래로 내려가셔야 합니다. 상승 한계 수심 아래로 다시 내려가게 되면 안전정지가 이어서 진행이 되고, 필수 안전정지를 모두 마치게 되면 실링과 ASC 타임이 사라지고 스탑 사인만 남는 권장 안전정지가 다시 시작됩니다. 부득이한 경우, 예를 들어 공기가 부족한 경우는 무시하고 출수해도 되지만, 되도록이면 안전을 위해 권장 안전정지까지 모두 마친 후 출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간혹 안전정지를 모두 마치고 출수할 때 급하게 상승하여 출수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0에서 5m 구간은 압력 변화가 가장 큰 구간이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급하게 상승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안전정지를 모두 마치고 수면으로 상승할 때도 반드시 천천히 상승해야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천천히 상승하여 출수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레크리에이셔널 다이빙에서 실수로 감압 다이빙으로 전환되는 경우 대처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살펴본 내용을 통해 앞으로도 안전하고 즐거운 다이빙 이어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